하나오션 주가가 급락한 이유 보셨나요? 대규모 블록딜 때문인데요. 그게 진짜 악재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오늘 블록딜의 진짜 의미 그리고 하나오션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블록딜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량 지분을 시간 외에 한꺼번에 파는 것을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간 외에 대량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 시간 외에 대량으로 파는 이유는 장중 시장에서 팔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딜로 일괄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투자자들에게 가격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포인트 3가지를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도의 주체가 누구냐? 첫 번째 대주주이냐? 아니면 전략적 투자자인지? 아니면 재무적 투자자인지? 이 3가지 중에 하나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주주가 블록딜로 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회사의 주인조차 이 회사의 주식을 팔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나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대주주들도 팔고 싶기 때문에 이 지분을 시간에 대량으로 청산하는 작업이 블록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데, 이 전략적 투자자라는 거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회사와 어떠한 협력 관계에 있는 이런 사업자나 법인이 회사의 지분을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지분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회사와 협력을 하는 회사가 지분을 내던진다라는 거는 이 회사와의 관계를 끊고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는 거라서 악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전략적 투자자가 파는지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블록딜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달리 조금 상대적으로는 악재보다는 악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바로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자, 재무적 투자자는 이름 그대로 재무적 투자자, 투자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투자를 했고, 올라갈 거라고 투자를 했는데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쯤에서 좀 청산하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판다라는 거는 주가가 부담스럽다, 고점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물론 악재는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만 앞에 대주주나 전략적 투자자가 판 만큼의 이런 회사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주가의 단기 고점이라는 판단 하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블록들이 나와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면 당연히 재무적 투자자가 팔고 나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나 전략적 투자자가 파는 거 비하면 상대적인 악재가 조금은 덜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주체에서 대주주냐, 전략적 투자자냐, 재무적 투자자냐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매도의 수량입니다. 블록딜로 얼만큼의 지분을 팔 것이냐. 예를 들자면 5% 지분을 판다.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전체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 20%를 판다.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크다라고 봐야 될 거고, 결국은 이 수량이 크면 클수록 주가에 부담을 주는 폭도 커질 수밖에 없고, 블록딜이 크면 클수록 또한 오버행 이슈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버행이라는 건 앞으로 팔 잠재적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지분을 30% 갖고 있는 투자자가 이제 블록딜로 지분을 청산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단기간 만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걸려서 갖고 있는 지분을 다 팔 거다 라고 하면은 당장은 예를 들어서 5%의
블락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에 단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에 25%의 잠재적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오버행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받는 매수자도 있겠지만 오버행 이슈가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할인율입니다. 자, 할인율이라는 건 지분을 매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가에서 지분을 매도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물론 현재가에서 팔고 싶겠지만 매수자들이 굳이 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대량으로 지분 청산을 할 때는 현재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서 팔아야 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손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낮게 팔아야 그 매수자들이 생기고 이 지분을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생겨야지만 지분이 매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파는 사람의 입장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가격이 결국은 중요한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블록딜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식이 아니라 블락딜이 나오게 되면 입찰 방식으로 블락딜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전량 청산하고 전량 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진입하기 좋은 가격대를 제시하는 게 바로 할인율입니다. 자, 그래서 싸게 파면 싸게 팔수록 매수자들은 들어올 거고요. 높게 팔면 높게 팔수록 매수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블록딜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 블락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하나오션 지분 19.5%를 매각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2000년에 산 산업은행이, 자, 매도 주체는 산업은행입니다. 출자 전환을 위해서 대우중공업 지분을 확보한 지 25년 됐다. 자, 출자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경영에 참여하고자 한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영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보다는 재무적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앞서 대주주나 전략적 투자자는 상당한 악재로 반영을 하는 반면에 이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완화적인 게 재무적 투자자이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바로 산업은행이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부담은, 사업적인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블록딜 물량을 앞으로 이제 할 거고 수요 예측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매도 물량이 1300만 주로 대략 4점 몇 % 정도 매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3%가량 정도 되는데 4.3% 금액으로는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를 매각한다라고 해서 이미 어제 오늘 바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앞으로 수 퍼센트 단위로 쪼개서 복수의 수요처에 매각을 할 것이고, 이는 공적 자금 회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량 매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으로는 1300만 주 4.3% 지분을 매각합니다. 블락딜은 4.3%가 나왔지만 보유 지분 19.5%를 장기적으로 전량 매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물량인 15.2%에 대해서도 오버행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장은 이 오버행을 이겨내고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블락딜 뉴스가 나온 4월 28일 고점을 당분간은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식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고, 과거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현 구간을 통해서는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전략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자, 왜냐? 앞으로 19.5%에 대한 지분을 점진적으로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기관인데 이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하나오션의 전체 지분율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많습니다.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가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라면 당연히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사겠죠.
사겠지만 그 전까지 장기적으로 청산한다라는 점에서 사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버행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과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상황인데 5대 주주에 해당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자, 산업은행은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보기관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국민연금도 같은 정보기관이라는 입장에서 무조건 똑같이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하에서 매도 가능성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19.5%라는 지분이 매각이 된다라고 봤을 때 향후에 추가로 5.8%까지 하면 24%의 지분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분명히 이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4월 28일 고점을 회복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이 오버행 물량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제한적으로 갇힐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주주나 전략적 파트너가 매도를 했다라면은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를 하게 되면 단기 급락 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리 봅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 떨어진 국면에서도 계속 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에서는 주가가 하방을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횡보를 가게 되고 장기적으로 오버행을 해소해야지만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록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떠한 조건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악재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악재가 아니며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